자, 반갑습니다. 저는 윌리엄이고요. 오늘은 윌릭 스퀘어 베이직 복습 강의 제5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회에 거쳐서 정말로 필수적이고 정말로 중요한 문법 개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2부터는 그 개념들을 응용해가지고 비로소 형식 개념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일형식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그 일형식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문장을 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쵸? 주어가 나오고 수로동사가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이 수로동사라는 개념을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주어 동사라고 적기로 했죠. 기억나시죠? 예, 그랬을 때 이 동사는 그쵸. 자동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동사라는 것은 뒤따라서 목적어를 갖추지 않고 목적어를 의미상 필요치 않는 동사를 말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자동사를 다뤘고요. 그런 다음에 목적어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수식어는 나올 수 있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때 주로 쓰이는 수식어는 그쵸. 부사 또는 네, 맞습니다. 전치사구가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정리를 좀 했냐면 이 수식어의 위치를 좀 정리를 했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수식어의 위치는 어디다? 그쵸? 이처럼 문미, 문장 맨 마지막에도 수식어가 등장할 수 있지만 문두 또는요, 그쵸? 문중까지도 이 수식어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 물론 이때 주로 이 수식어는 여기에 문미에 나와 있는 부사 또는 전치사구 수식어일 것이다. 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 형식 개념을 좀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는 그치 동사 외워야 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를 외워주면 즉 어떤 동사가 자동사이며 그 동사들을 여러분이 다 외워주셨을 때는 그쵸 이 일형식이 비로소 끝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뭐 상승이나 하강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대부분 자동사였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또는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타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그쵸 두 같은 것들이 있었죠. 무언가를 하다 얘들은 타동사거든요. 무언가를 을를 개념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두에는 사뭇 좀 색다른 뜻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쵸 충분하다 뜻이 있었는데 그 충분하다로 어떤 문맥에서 해석이 될 때에는 그때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되었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부터는 문장을 좀 보면서 아 이것은 주어, 여기서는 자동사, 그리고 여기서는 수식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곱씹어가면서 일형식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People must not learn near the pool 이렇게 되겠죠. 예, people이 주어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주어는 주로 명사가 쓰인다라는 거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은는이가 붙이죠. 사람들은 다음에 must not learn까지가 바로 수로 동사인데 되었습니까? 이거 괜찮죠? 왜요? 그쵸? 여기 must는 조동사이고 뒤따르는 이 run이 본동사이더라 이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지금 부정어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이상할 거 없다.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여튼 여기까지만 좀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뛰어서는 안 된다 정도의 뜻이겠죠. 여기에 지금 must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뛰어서는 안 돼.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run이라는 것은 의미상 그쵸. 을을 개념이 필요 없는 자동사이고 뒤따라서는 목적어 안 나온다 이거죠. 선생님 그럼 얘는 뭔가요? 얘는 뭐냐면 전치사구입니다. 무슨 구요? 그쵸. 전치사구. 무슨 얘기인 거 하니까 여기서 이 니얼은 품사가 뭐다? 그쵸. 전치사로서 뒤따라서는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 밑에다가 하나만 좀 적어둘게요. 뭐라고 좀 적어주시냐면은 우리가 이거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전치사구는 절대 목적어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적어둘게요. 됐죠? 네, 다시 말하면 전치사구는요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near부터 the pool까지 나왔을 때 이 전치사구를 가로쳐가지고 목적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다시 우리가 복습한 거 뭐였습니까? 주어 다음에 자동사 나오고 뒤에는 주로 수식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식어로서 쓰여 있는 게 뭐 있다? 그쵸? 전치사구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 좀 해볼게. 전치사구는요, 절대 목적어가 아니라 주로 수식어로 쓰인다고. 되나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이 전치사구는 수식어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near의 뜻은 뭐냐면 근처에 정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풀은 수영장이죠. 그래서 그 수영장 근처에서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사람들은
뛰어서는 안 된다. 절대 뛰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디 근처에서? 그쵸? 수영장 근처에서는 뛰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복습을 좀 해보면 주어와 그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형을 우리는 일형식 문형이라 하고 덧붙여서 그 뒤에는 수식어가 그쵸? 나올 수 있다. 쓰일 수 있다. 여기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2번입니다. The fish returned to the river as a dirt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치?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냐면, 선생님 알겠어요. 주어 다음에 자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안 나오고 수식어 나올 수 있다. 이거 알겠거든요. 맞아. 맞는데 수식어를 하나만 찾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요. 정리할게요. 수식어는요,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무한정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수식어는 무한정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정리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수식어 딱 하나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수식어는 정말로 무한정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무한정 쓸 수 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무한정 수식어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The fish. 여기서는 물고기들이 되겠죠. 물고기들은 return. 자, 여기서 return은 어디로 돌아가다. 을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장소 개념이 좀 필요한 거잖아. 이해되시죠? 결국 얘도 자동사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 뒤따라서는 목적어 없네요. 되셨습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뭡니까? 그쵸. 전치사, 목적어 딱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전치사구를 가로 치셔야 돼. 얘 무슨 어일까? 그쵸. 수식어인 셈이죠. 다시요. 전치사구는 부사인 셈이죠. 즉 부사처럼 수식어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수식어 표시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 역시나 전치사의 그 목적어 나왔는데 역시 가로 쳐주시고 수식어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 여기에서도 수식어 몇 개 나왔다. 그쵸? 2개 정도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해석이 좀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해석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전치사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죠. 물론 여기서 to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as가 좀 중요해요. as others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로서라고 해석이 되거나 또는요 뭐뭐 때 그쵸? 내가 어릴 때 있잖아 할 때 그때 어릴 때 있죠. 그때 때 네, 그때의 때를 뜻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성년기에 그쵸. 다 잘하고 나면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물고기들은 돌아간다 또는 돌아온다.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바로 강으로 돌아오죠. 그 강으로 돌아오는 거야. 바로 성인 때, 성인기가 되면은.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형식 문형에서는 목적어 아니라, 그쵸. 수식어가 쓰일 수 있는데 무한정이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한정 쓰일 수 있다. 쓰고 싶은 대로 무한정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3번입니다. There were 3 accidents on this road last year.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3번은 별표였죠. 왜 별표였냐면, 그쵸. 앞에서 나왔던 문장이랑은 좀 다른 어순으로 배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말해 이것을 there be 주. 자, 한 번만 더 적을게요. 또는 here be 주라고 적는 즉 존재 문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존재 문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종래에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지금껏 주어 동사 즉 주어가 동사보다 앞서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재 문형은 동사 뒤에 주어를 쓴다는 점에서 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비동사는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쵸?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다 뜻이 아니라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앞에 있는 이 there이나 here 자체는 부사 취급을 하거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일형식이 맞죠? 이해되나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수식어 나왔잖아.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주어, 자동사, 수식어를 뒤바꾼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여기 있는 주어랑 수식어의 위치를 바꾼 게 지금 이거라고요. There be 주, here be 주. 소위 말해 존재 문형 구조가 일형식 구조다 이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것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 이해가 안 되면 현장에서 꼭 좀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결론. There be 주, here be 주 구문에서는 동사가 주어보다 더 먼저 나와.
되셨죠? 그리고 이 동사는 주로 비동사일 확률이 많거든. 근데 이 비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다 뜻이 아니라 있다라고 해석하는, 즉 존재를 뜻하는 동사다 이거죠. 됐죠? 자, 그래서 수식어, 동사, 주어의 어순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얘도 일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좀 더 마무리 짓자면은 여기서 주어는 물론 이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there were three accidents 해서 여기서 얘가 주어야. 됐죠? 지금 이 3번과 가도 같은 어떤 이 문장 정말로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저는 왜 실수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대열이 그 대열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차 강조드렸던 대열로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버린다고요. 참으로 안타깝다 이겁니다. 이런 실수는 정말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부터 여러분들 딱 집중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아는 그 구조인데 라고 그 구문 적용이 바로 딱 들어가셔야지만 영어가 는다 이겁니다. 여튼 여기에서 three accident가 바로 주어고 여기 앞에는 비동사가 있고 선생님 옆에는 there이 있네요. 그쵸? there be 주 되었습니까? 자, 해석은요. 주어가 있다니까 세 가지의 사고가 있었다. 세 건의 사고가 있었다. 여기서 accident는 사고 정도의 뜻인데 앞에 지금 비동사는 있다가 아니라 과거형이니까 있었다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on this road 역시나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딱 가로 쳐주시고 여기까지입니다. last year랑 같이 쳐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치사고 수식어 다음에 last year 가로 쳐주시고 수식어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세 건의 사고가 있었다. 이 도로 위에서 지난 해에 이 정도가 되겠죠. 됐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he remained behind at the office to finish her work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좀 분석이랑 해석이 좀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그렇죠. 주어가 되겠죠. 그녀는 남았다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remained behind 이 두 단어를 한 번에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emain behind는 뒤에 남았다 정도로 뒤에 남았다. 됐죠? 야, 나 좀 더 있다 갈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좀 더 남은 거니까 뒤에 남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는 좀 더 빨리 갔죠. 앞으로 좀 빨리 갔다면 나 좀 더 있다 갈게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뒤에 남은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remain behind를 딱 줄쳐가지고 얘는 하나의 자동사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왜요? 왜 이상하냐면은 remain은 동사인 건 알겠는데 왜 이 두 가지 단어를 함께 묶어가지고 동사 취급을 하나요? 이거는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를 구동사라 불러요. 뭔가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냥 두 단어 이상도 하나의 동사 구실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뒤에 남았어. 되셨죠? 그녀는 뒤에 남았다. 정도가 되는데 이 두 단어는 역시 을를 개념을 필요치 않는 의미상 자동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뒤에다가는 목적어 없다. X 표시 좀 해주시고 그 뒤에 전치사의 그 목적어 여기까지 가로를 딱 쳐주셔서 수식어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디에? 그치. 여기서 at은 어디에 뜻이니까 바로 사무실에가 되겠죠. 그녀는 사무실에 더 남았어. 뒤이어 남았죠. 이거 약간 야근했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읽을만 한데 선생님 얘는 뭡니까? 자, 여기다가 별표 2개 정도 쳐드릴게. 앞으로 좀 나오긴 할 건데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to, 전치사 to 배웠잖아. 이해되세요? 전치사니까 뒤는 뭐가 나와야겠어? 그쵸? 목적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즉, 전치사 to가 있었는데, 이때 to는 그 to가 아니야. 이해되세요? 다시. 이때 목적어 앞에 있는 이 to는 전치사가 맞아. 그런데, 우리가 to, 즉, 이 to 뒤에 만약에 동사 원형, 즉, 동사가 나오면 이때 to는요, 전치사라고,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투부정사의 to다. 즉, 투부정사란 말 들어봤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즉 동사가 나오면 전치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to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결론 to 뒤에 finish 뜻이 뭐냐면 끝내다라는 동사거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동사라고만 그냥 한번 적어드리고 to 뒤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오면 이때 to는 뭐다? 그치? 자, 한번 적어드릴게요. 얘는 to 부정사다 이겁니다. 전치사 아니야. 이해되세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to,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라면 목적어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그치, 명사 자리일 거 아니야. 구분 좀 되니? 다시 to 뒤에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오케이? 그런데 to 뒤에 동사가 나오면 투부정사다 이겁니다. 좀 어렵나? 할만하죠? 자, 그래서 여튼 여기서 to finish,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투부정사인 건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to 뒤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근데 해석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건 우리가 좀 약속을 하자고요. 여기서 앞으로 많은 투부정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수십 번 나올 텐데, 여기서 to는요, 그냥 저거만 넣을게요. 하기 위해라고 해석합니다. 선생님, 하기 위해요? 아, 그럼 앞으로 제가 투부정사 보면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문장에서 이 to는 유독 하기 위해라고 해석된다 이거죠. 되셨습니까? 자, 초정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녀는 뒤에 남았는데 사무실에 남았죠. 되나요? 근데 뭐 하기 위해? 그치, finish, 끝내기 위해. 근데 여기서 끝내다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끝내다, 즉 타동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무슨 말이냐면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따라 이렇게 목적은 보이잖아 지금. 그쵸? 결국 finish, 그녀의 업무를 끝내기 위해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finish는 타동사가 맞고, 그래서 그녀의 업무를 끝내기 위해 사무실에 야근했다. 뒤에 좀 더 남아있었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to는요, 앞으로 진짜 많이 볼 겁니다, 저희가. 많이 볼 텐데, 아, 우선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정도만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다면, 그쵸? there be 주어 구입니다, 이거죠. 존재 문형이고, 주어 이가 있다라고 해석하며, 비동사 뒤에 주어가 나온다, 이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6번 한번 보도록 하죠. The shoes가 되겠죠? 자, 이 신발들은, 자, 여기서 won't가 있는데, 이 won't는요, will not의 축약형이에요. 자, will은 뭔지 아시죠? 조동사이지 않습니까? 할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조동사인데, 그 뒤에 지금 not이 붙어 있으니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쵸,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do라는 동사의 뜻이 뭘까를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do라는 거 일반적으로 하다 뜻을 갖고 있는 타동사다 이거죠. 무엇은요? 그쵸, do라는 동사는. 그래서 뒤따라서는 목적어, 의미상 을를 개념의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뒤따라 딱 보니까 여기에는 목적어 없는데요, 선생님? 그쵸, 없죠. 선생님,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맞나요? 예, 왜요? for부터 어디까지가? 이벤트까지는 전치사구이면서 전치사구는 절대로 목적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결국 얘는 자동사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 하다 뜻을 가진 타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든 자동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do의 자동사 뜻 뭐 있습니까? 그쵸, 충분하다. 이게 나오셔야 돼.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된다고. 자, 초행해서 다시. 이 신발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이 붙어 있으니까 않을 것이다. 여기서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지 않겠냐고. 결혼식을 가려면 결혼식에 가기 적절한 의상을 입어야 되잖아. 뭐 슬리퍼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신발, 즉 이 뭐 예를 들어서 슬리퍼라고 얘기를 한다면 슬리퍼는 그치, 충분하지 않을 것이야. 됐습니까? for, 어디예요? 그 행사를 위해서는. 자, 그래서 for부터 이벤트까지는 수식어 표시를 좀 해주셔야겠죠. 야, 이 신발은요, 그 행사에는 별로 안 어울려 정도의 뜻입니다. 자, 다음 거 6번이죠. The pills. 자, 여기서 pills 했을 때 이 pill이라는 건 약입니다. 약. 우리가 그 알약이라고 하는 그 약 있죠. 그 알약은 don't work. 뭐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약이라는 게 뭔가 에너지, 물론 약 안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일하다라는 해석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흔히 이 work라는 뜻을 일하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다? 그쵸? 효과가 있다라는 자동사 뜻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뜻이 있고 그런 다음에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효과가 있다 라고 읽는 게 참 좋죠. 효과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얘도 자동사니까 뒤따라서는 볼 것도 없이 수식어 이렇게 두 개의 수식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꼼꼼히 봐주셔야 돼. 이거 한 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수식어다 이렇게 표시하면 적절치가 않아요. 아시겠죠? 해석이 그게 아니거든 지금. 여튼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좀 했다면 don't work, 뭘 하지 않나. 그치, 효과가 있지 않을 거야. 이 약은 효과가 없어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근데 누구에겐요? on me가 되겠죠. 자, 여기서 on 전치사의 그 목적어 나에게는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약들은 나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어. 됐죠? 자, 여기에서 error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 not error을 한 번에 좀 외워주셔야 돼요. not이 있을 때 error이 등장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이 error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 not이 좀 필요해요. 여튼 이때 이 error의 뜻은 뭐냐면 not의 의미를 강조해서 전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 약들은 효과가 있지가 않아. 효과가 없어.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전혀.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특정 동사는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하면서 제일 게으르고 제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뭡니까? 동사 하나는 곧 죽어도 하나의 뜻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어 발전이 없어요. 그 동사는요, 정말로 용법이 다양하거든. 그때마다 해석도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하물며 이 work라는 동사는 그쵸, 일하다 같은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다 뜻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는 뜻도 있잖아. 이거 다 개별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언어는 암기가 마지막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형식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제가 누차 강조드릴 겁니다. 형식 개념을 끝내기 위해서는 동사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하고 암기도 제대로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